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셋째 주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이번 주 동향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역 충돌이 더 확전될지 여부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결과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5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무난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금요일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폭격으로 보복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는 직전주 대비 0.39%, 나스닥 종합지수는 0.63%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2% 밀려났습니다. 실시간 선물 지수를 잠깐 보면 녹음 시간 기준으로 지금 12시 40분 됐는데요. 증시 움직임 거의 변화 없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0.1% 정도 아주 소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양국 간의 보복전이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주말을 앞두고 포지션을 축소했습니다. 양국은 이틀째 교전을 이어갔는데요. 이스라엘은 14일에도 이란의 각지에서 가스전 정제시설과 방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에 결국 불참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협상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교전 상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정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다른 중동 지역으로의 확산을 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원유 공급 혼란도 한정적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에너지 수송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향후 원유가 급등하고 또 고유가 장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방산 관련 종목과 원유가 상승으로 혜택을 받은 종목에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시장 반응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추가 보복 여부에 달려있는데요. 양측의 확전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자산에 한 번 더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확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은 만큼 당분간 변동성은 극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국 간의 교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금리 변동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의 시장의 주안점은 아닌 상황입니다. 대신에 회의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놓는 발언과 분기 말마다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 점도표가 시장이 더 주목하는 재료입니다. 이번 점도표에는 FOMC 위원들의 전망하는 금리 경로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 달라질 이유를 찾기가 힘든 상황.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점을 고려할 때 파월이 금리 인하 재개 시점에 대해 힌트를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전망에서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이 3월의 전망치인 1.7%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고 반대로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일부 제기된 바 있고 시장 기대치가 이미 상당 부분 조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점도표 조정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7월 금리를 동결할 뒤에 9월에 25bp씩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파월이 기존보다 완화적인 입장을 내비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증시의 강세 재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완만한 물가와 약해진 고용 데이터를 연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이런 자료들이 올해 안에 2번 정도 인하할 근거가 된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 횟수가 2회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보는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는 재정 지출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수 있다며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예상했습니다. 켈리는 재정 지출 확대는 연준이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주장하더라도 2026년도 재정 적자는 2025년도 회계연도 대비 상당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과도하게 부양된 경제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준 간의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추가 리스크로 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15일에서 17일에 걸쳐서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유럽과 일본 등의 각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할지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미국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17일 발표하는 5월 소매 매출 등이 이번 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요. 또 16일에 6월 뉴욕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경기지수, 17일 5월 수출입 물가, 그리고 5월의 산업생산, 설비가동률, 6월의 주택시장지수, 18일에는 5월 주택 착공 건수,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또 20일에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경기지수가 공표됩니다. 이 중에 특히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소비지표와 인플레이션 수치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달 소매 판매가 관건입니다. 앞서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5월 수치는 관세의 영향이 주목되는데 또 내일 17일에 나오는 5월의 수출입 물가의 키워드도 또 관세입니다. 한편 오는 19일 뉴욕 증시가 노예제도 폐지를 기념하는 날인 준틴스데이로 휴장합니다. 한편 이번 주는 금리 위크인데요. 17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18일에는 미국의 FOMC 그리고 20일에는 중국의 대출우대 금리까지 나옵니다. 먼저 일본 금정위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일본 내의 경제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해서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노무라 증권 등의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이 내년께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역시 1년물 3%, 5년물 3.5%로 동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5월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두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어서 해당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시간 선물지수 잠깐 보면 S&P 500 지수 0.1%, 나스닥 100 지수 0.2% 아주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많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